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종가 베팅 매매로 월 1,000만원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중에 지지고 볶고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뭐 하루 이틀 만에 월급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어려워 보이실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독립을 1차적으로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월천 버는 영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종가 베팅 위주로 매매를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 구성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의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가 베팅을 잘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전 사례들, 그리고 종가 베팅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가 베팅의 장단점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종가 직전에 10분 또는 이제 20분 장이 마감이 되기 전 한 3시 한 10분에서 또는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에 오르거나 아니면 좀 더 눌린다 할지라도 본인만의 계획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종가에 사서 종가 베팅이라고 하죠. 이것의 장점은 이제 그 다음날에 빠르게 또 개장하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서는 뭐겠습니까? 밤사이에 미증시가 악재가 나온다고 한다거나 글로벌적인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올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 자체가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매매든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금이 크고 내가 전업 투자였다면은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그것은 직접 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모니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앞에 앉아 있어 봤더니 뭐야, 뇌동매매만 겁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종가 베팅 몇 종목 딱 집중해서 노린 매매와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종가 베팅이 더 나은 통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장중에 뇌동매매하고 뇌동매매하다 보면은 눈 뒤집혀지고, 눈 뒤집혀지다 보면 욕심이 발동하고, 욕심이 발동하다 보면은 깡통까지 차게 되고, 깡통까지 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장중에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들락날락거리면서 매매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종가 부근에 많이 사거나 또는 이제 시간에 이럴 때 좀 많이 사거든요. 오전에도 사긴 하는데 오전에서도 전 이제 조정받는 국면에서 많이 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중에 실전 사례에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종가 베팅을 잘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자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조회수를 늘리고, 만약에 추후에 제가 유료 강의를 한다면은 유료 강의 기법 발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차트만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차트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과거에 나왔던 사례들 그냥 그대로 읊어드리고 그럼 이제 끝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뭐가 유익합니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차트는 지금까지 나온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올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은 차트뿐만 아니라 상한5인 시장,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재무,
이 5가지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너무 복잡해 보이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강의를 바로 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뭐 다른 유튜버들 뭐 차트 좋게 설명하는 사람들 가셔가지고 강의 들으세요. 그거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에 설득력이 있고 또는 이제 저를 이제 좀 신뢰하시는 분들 또 제 종목을 보고 좀 수익을 맛보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전략대로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종목을 매수하는데 차트만 딸랑 보고 매수를 합니까? 그것만 보고 어떻게 종별합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주식 자체가 실시간적으로 움직이는 생물이고 예를 들어서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간다고 쳐봅시다. 파리가 움직이는 동선을 이제 차트만으로서 이 그간에 그려왔던 파리의 궤적만으로서 예측 가능합니까? 그건 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반적인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주식 공부할 때 이 5가지 틀을 잡고 가셔야지만 크게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할 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베팅의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장단점을 말씀드렸죠. 단점은 뭐였어요? 밤사이에 튀어나온 돌발 악재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종가 베팅의 확률 그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재를 맞을 수 있는 확률 자체를 줄여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가 베팅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시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은 상승장 때는 상관없습니다. 상승장 때는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종가에 사서 다음날 살짝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면 또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락장이죠. 주식시장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하락장에서 나타납니다. 상승장 때에 누구나 이제 돈 벌 확률이 높죠. 물론 상승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동매매하면은 그것도 돈이 안 벌립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덜 벌릴 확률이 상승장이고 이제 좀 어려운 확률 자체가 이제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종가 베팅은 종가에 사서 하루를 건너가지고 다음날 개장 때 부터 이제 매도를 하거나 또는 이제 추매를 하거나 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 사이에 불확실함이 있잖아요. 이 불확실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료 자체가 적어도 재료의 조건 자체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거나 또는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의 하락을 명분으로 오르는 테마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밤 사이에 있을 악재, 모를 수 있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재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재료가 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기간 플러스 외국인 등등이 있겠죠. 뭐 프로그램 매수세, 이것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나요? 상승할 때 그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량, 거래대금은 강하면 강했지 약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더 강하죠. 차트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 그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역배열로 질질 흘러내리는 종목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를 때는 확 힘있게 오르고 조정을 줄 때는 크게 거래가 막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적당히 이제 눌리는 모습을 보이겠죠. 눌린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재무 자체는 뭐 유증이나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면 되겠죠. 피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종가 베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밤 사이에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재료 또는 종목의 조건들을 갖춘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을, 그런 대장주, 주도주를 선정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차트 종목 자체에서는 이제 뭐 후발주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재료 자체는 시장을 이기거나 시장을 역행하거나 시장이 떨어질 때 수혜를 받는 섹터를 선정을 해야지만 이게 오히려 종가 매매 때
해가지고 시장이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죠. 아예 그런 종목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코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코인으로 코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자체를 적게 하는 것 자체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승장은 상관없습니다. 하락장이 문제입니다. 하락장 때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을 역행하면서 오를 수 있는 종목, 엔드 이슈가 있는 섹터를 선정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시장이 빠질 때 수혜를 받는 섹터. 과거 2018년도 주가 빠졌을 때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2018, 2019 때 미중무역 전쟁 히토류 관련주였고, 2020년도 대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던 섹터는 코로나였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1, 2월달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는 섹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였던 원자재 관련주였습니다. 이런 섹터를 공략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장은 빠진다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가장 안 좋은, 매매하기 안 좋은 시장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 자체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수가 뭐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시장을 이기거나 지금 여기서보다 더 올라갈 테마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은 시장에 빠진 것을 수혜로 얻는 sek터를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료가 강하다면은 당연히 수급과 차트도 당연히 강하겠고, 수급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강한 지표로 나타나고, 차트는 당연히 역배열 상태가 아니고 기준봉 자체도 그냥 기준봉이 아니라 아주 강한, 거래대금이 뭐 2, 3천억, 4천억, 5천억, 1조 가까이 터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추후에 조정 나왔을 때, 조정 타이밍 때 종배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고, 재무에서는 돌발 악재가 없을 만큼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선정해야지만 종가 베팅으로 승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10번, 20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조차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식을 그냥 접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차트 딸랑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따져야 될 조건이 더 있죠. 근데 그것을 따지고 계속 연습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갔을 때 경제적 자유까지 가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쵸? 함께 더 나아간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할 때는 시제 수차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반이 갖춰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전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 또는 유사한 패턴들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매매를 크게 안 해가지고 지금 뭐 수익이든 뭐 손실이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제가 전날에 뭘 했냐고 하냐면은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죠. 이때 당시에 한성기업이란 종목을 제가 언제 종배를 했냐, 이때 종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거는 눌림시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할 때는 제가 공략하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눌림시 거래 급감하는 패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키움 차트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한성기업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종배했던 시점이 바로 이때였거든요. 이때 종배하고 시간에 급등할 때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금일 날짜에 더 추가 상승이 나왔었죠. 자,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서 시장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서 어떻습니까? 최근 시장에는 그렇게 시장이 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이 상단이 코스피고 하단이 코스닥인데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았고, 이때 당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속에 수산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이때는 저도 이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눌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눌리고 난 다음에 재차 오르는 것입니다. 이때 상한가에 갔을 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동훈수산이라든지 사조시푸드라든지 테마를 형성하면서
빠르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한번 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좀 더 작은 분봉을 봐볼까요? 5분봉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5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뭐 10시도 안 돼가지고 이 종목이 바로 상한가에 가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 바로 들어 올렸다는 것은 그 종목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겠죠. 아, 이때는 뭐 거래대금도 적고 거래량도 적고 평소에 끼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관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진짜 오를 때는 이건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수산주의 이슈가 연속성을 보였고 그래서 그것의 힘을 빠른 상한가로 나타냈으며 그 다음날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에 이제 추가 상승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쭉 눌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조정을 거치죠. 전 이제 이때도 이 날짜에서도 보시면은 차트가 너무 작네요. 시장을 지울게요. 이 날짜에서도 종배를 한번 했었고 근데 엄청 조금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익절했고요. 이때죠. 반등에 익절.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또 사고 이때 사고 반등에 익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할 수 있었던 근거는 첫 번째 이렇게 들어올릴 때 상승의 힘 그리고 재료의 힘을 일단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눌릴 때 보시면은 그간의 평소에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급감하는 거 보이십니까?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는 것은 집중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지금 자체에서 적다는 것입니다.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도는 크지 않다.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도는 크지 않다. 이때도 거래량 자체는 적죠. 보이십니까? 거래대금과 거래량 자체는 적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은 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이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지난 전고점 구간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지지대 플러스 거래량 급감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슬슬 1차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가의 위치도 여기 전날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자체를 이탈하는 패턴이죠. 5일선 이탈이 왜 중요하냐면은 고가권에서 샀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버텨서 매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5일선 이탈부터 시작되고요. 더 못 버티면 11선 이탈, 최종적으로 더 못 버티면 21선을 이탈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탁탁탁 매도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손절 칠 때 잡아버리거든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때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익절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한성기업 있고요. 다음번에서는 금강철강 패턴 보겠습니다. 금강철강도 보시면은 오늘 날짜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전에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줄이면서 5일선 자체를 이탈하는 모습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금일 날짜에서 재차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서도 이 철강주로서 이렇게 급등할 때 확 급등을 시키고 힘이 있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눌렸다 할지라도 거래량 급감시키고 재반등 또 재반등 이런 끼들이 있잖아요. 윗꼬리를 툭툭툭 쳐주는 끼, 눌릴 때는 거래량을 급감시켜주는 끼, 이런 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해봤으면은 괜찮았죠. 근데 전 매수를 못했습니다. 뭐 모든 종목을 뭐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누보 같은 경우에서는 뭐 방금과 같은 사례와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상에서 이 날짜에서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면은 바로 이제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한 번만 더 빠지면은 누보 잡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빠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재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11선을 이탈시키고 거래량 자체도 급감시킨 모습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이슈가 불면서 재반등하는 모습들 나오죠. 자, 그럼 이제 하나 있습니다. 눌림식 거래 급감 패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 급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좀 중요한 것은 좀 큰 흐름상에서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월봉에서 쭉 올라와서 잘 모르겠지만 주봉에서 보시면 이런 지난 지지대들이 있었을 때 한 2970원 라인대죠.
그럼 일봉상에서도 2970원 라인대를 끄어본 겁니다. 그럼 이런 전고점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기 위해서 살짝 윗꼬리에서 종가들 이런 것들 계속 저항받고 떨어졌던 구간들을 또 표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간 자체가 이평선도 이탈하고 거래량도 급감시킨다. 그리고 재료 자체도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다. 그런 건 활용해봐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래 급감할 때는 첫 번째 큰 흐름을 좀 해서 파악해서 지지대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손절 치는 자리인지 파악하고요. 자리인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시켰는지 파악하고요. 이거 이전에서 파악해야 될 게 들어 올릴 때 기준봉을 세울 때 힘이 셌는가, 상한가를 갔다면 빨리 갔는가, 아니면 거래대금 자체가 강했는가, 거래량 자체가 강했는가, 테마 자체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이 이제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오늘 영상에선 이 두 가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제가 이것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가구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구라는 종목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매매했을 때 제가 이때 종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세력 캔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세력 캔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이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개장하자마자 상한가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눌러버리죠. 근데 이것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부동산 정책이었죠.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주면 지금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정책주가 트렌드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가구와 리모델링으로서 테마가 이제 불었을 때, 살짝 불었을 때 제가 그것을 체크하고 이 전날의 시간에 먼저 급등했고 그 다음에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눌러버렸죠. 눌러버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살짝 들어올릴 때 제가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더 빠지면 더 추매할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선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눌림목 나오면은 땡큐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했다가 바로 반등에 입절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력 캔들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세력 캔들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종가 베팅할 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종배하는데 이게 뭐가 뭐 이렇게 어렵다, 잘 모르겠다, 초보자라서 잘 어렵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장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더 급등할 종목도 정리해드리고 가끔씩 종목도 드리고 일정도 정리해드리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매일마다 지금 이렇게 수익 인증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많든 적든 간에 꾸준히 수익 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먹어가면서 주식을 배우는 그런 이제 이상적인 현상들이 지금 이 상한선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땐 약세장이기 때문에 제가 종배 사인을 드릴 때는 텔레그램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가보시면은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들어오시면은 종배도 중간중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무료로 오픈해놨고요. 방이 한 4월 9일쯤에 닫힐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아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텔레그램은 지금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잠시 한정적으로 열어놨으니 이것을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N자 확인형 패턴과 꼬리형 패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응이 넘친다, 좋다 하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화끈하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